이미 맹자가 말을 했어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다. 그리고 임금이 가장 가볍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 민본 사상의 시초가 되는 말이에요. 황종이는 바로 이것을 맹자가 이미 남겼던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급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제 밑에서 일하는 신하는 또 어떤 사람이냐? 신하도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야. 임금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라 그러죠? 충신불사이군이라 그러죠? 그러나 불의한 임금에게, 불의한 상관에게 신하가 복종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불의한 명령까지도 복종하는 신하라면 그것은 환관이나 궁녀와 똑같다고 황종이는 말을 해요. 불의한 임금에 복종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충성은 세상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 거지 임금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는 서로 협력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관계지 결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독재하는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명나라의 그 1인 독재 체제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임금과 신하가 서로 협력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임금과 신하의 뭐 인격이나 뭐 어떤 덕성,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유학자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걸 뒷받침해줄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도. 그러니까 위정자의 인격이 확립돼가지고 위에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식으로 인격이 완성되어서 올바른 정치가 덜 널리 퍼져야 된다. 이게 주자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황종에는 그렇지 않다.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그 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인격이 드러날 수 있다. 제도가 먼저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후 천하의 법은 없어졌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 법이 사람을,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임금을 위한 법, 임금만을 위한 법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임금이 자기 나라, 자기 가문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가문의 이해득실만 따져서 법을 더 강화시키고 억압하는 도구로 만드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임금을 원망하고 난민이 되고 유민이 되고 민중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은 군주가 천하를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천하를 자기 물건처럼 여겨서 법으로, 악법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들은 바로 군주가 만드는 악법들 때문에 온다. 고까지 하는 겁니다. 바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천하가 백성의 천하가 되고 임금의 사유물이 아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느냐? 재상제도를 부활하자. 명나라 건국 이래 그 재상 없애버렸다 그랬죠. 밑에 그 승상을 없애버렸다 그랬죠. 대신 그 자리를 황관내각으로 채웠다 그랬죠. 그런 못된 제도를 없애버리고 재상제도를 부활시키자. 그리고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 바로 옆에서 신료들이 함께 임금과 함께 정치를 논하자. 임금이 구중궁궐 깊은 곳에 숨어서 황관들이랑만 같이 국정을 농단하게 하지 말고 모든 정치를 투명하게 공론에 붙여서 논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에 감찰하는 기구들이 설치가 돼야 되고 학교에 교육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기능까지도 부여돼야 된다는 것이 황종의 주장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건 어째 다 조선에서 했던 것 같긴 해요. 당시 조선에서는 이미 재상이 하나만 아니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다 있고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 정상을 논한다.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 신료들이 매일매일 모여가지고서 임금과 함께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경연이라 그러죠. 이런 제도가 이미 다 있고 조정에 감찰기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관원, 사원부, 3사가 홍문관까지 3사가 다 갖춰져 있고 학교라고 하면은 성균관이 유생들이 나라에 올바르지 못한 일이 있다 싶으면은 궁궐문 앞으로 달려나와가지고서 상소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어쨌든 이 명의대방로에서 제시하는
예시들은 어쨌든 조선에 어쨌든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민복을 이루고 정말 황종이가 추구했던 것처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는가는 별개로 어쨌든 황종이는 그렇게 군주에 대한 견제 기능을 중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를 중시해요. 학교란 선비를 길러내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국정 수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다. 권력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의 책임자는 나라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에게 재상급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맡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사를 임명하는 것도 학교에서 자율로 해야 되는 거고, 오늘로 치면은 총장 직선제를 해야 되는 거고, 교수도 자율로 뽑아야 되는 거고,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정말 함량 미달 교수는 퇴출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황종이의 생각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마치 국민 소환제를 하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량 미달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퇴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야 해서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로써 민주주의적 성격이 생겨나는 것. 이 점에 비춰보면은 황종이의 주장에도 상당히 현대적인 면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현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아래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 이 점이 황종이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황종이가 무슨 시대를 앞서가지고서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거나 무슨 엄청난 시대를 한참 앞서간 그런 사람까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유학자예요, 유학자. 하지만 적어도 임금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게 이미 육아의 가르침이지만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다는 거죠. 세상은 임금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백성이 곧 나라의 주인이다. 그것도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백성이 근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부에게도 천하 흥망의 책임이 있다 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백성들 각자가 천하를 바로잡는 일에 각성하여 나아가야만 천하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황종이의 결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격 때문에 황종이의 주장이 훗날 이제 청나라 말부터 사회 개혁을 꿈꾸는 사상가들, 학자들, 관료들에게 대단히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을 대표했던 양계초든 강유이든 감사동이든 그리고 이제 현대 중국의 국부로 꼽히는 손문이든 모두가 다 황종이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거죠. 세 번째 유로입니다. 왕부지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의병이에요. 청나라가 중원을 딱 장악하는 시대에 세상에서 은둔하면서 40년 동안 학문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렇게나 많은 책들을 쓰면서도 종이가 없어가지고서 붓이 없어가지고서 주변에 더 빌려서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170년 동안 알려져 있지 않다가 나중에 호남성 출신 개혁 정치가들 증국번, 증국전 형제가 이 자기 고향의 유명한 위대한 사상가 왕선산 선생을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부지 사상을 소개를 해요. 이렇게 그 명말청초 3대 유로들은 분야가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문헌고증, 한 사람은 역사, 그리고 한 사람은 철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왕부지의 사상은 사실 되게 복잡한 사상이에요. 복잡하고 아주 긴 사상이라 가지고 이걸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이 사람이 북송 5자 가운데 장제라는 사람이 말한 사상, 기이론론에 특히 공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주자에서는 절대적인 니가 있고 상대적인 기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설계도로서의 니가 기의 존재 근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기는 니가 현실에 드러나게 만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왕부지는 그렇지 않다. 허공은 모두 기일 뿐이고 니는 기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그냥 기 안에 있을 뿐이다. 기에 따라서 좌우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기에 종속된 조리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가지고서 따로따로 작동하는 마치 주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천리 같은 그런 추상적인 도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인에게도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란 하늘의 이치다. 그러니까 성인의 욕심은 그냥 이퀄 하늘의 이치니까. 하지만 이런 견해를 좀 더 연장을 시켜가면은 바로 천리하고 인욕을 대립시켜버리는 그런 주자학적 입장하고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인에게만 적용했다지만은 그걸 이제 모두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런 왕구지의 주장은 당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77년 동안 묻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비슷한 시기였던 만큼 비슷한 문제의식,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학자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사상가가 바로 대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